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수학상의 다항식의 연산 중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이 많이 어렸을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를 기본 베이스를 깔면서 추가로 더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항식의 연산 그러면 우리 사칙연산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그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은 이미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이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R이라 한다면 자, 우리 나누기 기호 쓰지 않고 어떻게 곱셈 기호를 통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해한다?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읽죠, 애들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해하면서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나머지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항상 어떻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숫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됐는 것은 5보다 작아야 되는 4, 3, 2, 1, 0이라는 수인 것처럼 B보다는 나머지 R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는 그 B가 1차식이면 우리 R로 쓰고 상수항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나누는 식이 만약에 2차식이라면 1차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1차식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한다? ax 더하기 b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2차 이하여야 된다. 차수는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2번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수의 나눗셈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1차식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직접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 3x 세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다 얼마를 곱할 거냐면 3x 제곱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6x의 제곱이 되고 우리 수에 나누기 하는 것처럼 위에서 밑에 빼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또 4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4x를 곱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위에서 밑에 빼줍니다. 그럼 5x 더하기 2가 되고 다시 5x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5를 곱해서 5x 마이너스 10이 되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몫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고 나머지는 12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뭐라 그러냐면 조리제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x-2로 나눌 때 무엇만을 사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사실은 앞에서 나누기 했던 방법들을 살펴보면 결국 뭐만 뺐어요? 개수들만 빼면서 계산을 했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뭐만 이용하여 개수만을 사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다항식의 개수만 다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리제법으로 나누기 할 수 있는 조리제법을 나누게 할 수 있는 1차식은 반드시 x 앞에 개수가 얼마인? 1인 1차식으로만 조리제법이 가능하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를 가지고 2x 빼기 4를 나누기를 한다 했을 때 2x 빼기 4를 이용하는 조리제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이것을 x-2로 조리제법 한다. 그러면 x 빼기 2가 0이 되는 x값으로 조리제법을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맨 처음에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고 2하고 3을 곱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6을 더해서 4가 되고 2 곱하기 4, 8 곱해 올라가고 다시 더해줘서 5가 되고 2 곱하기 5, 10이 되고 다시 더해져서 12가 되는데 맨 마지막 이것이 나머지가 되고요. 그 다음 이것이 몫이 된다. 몫을 한번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수만 지금 쓴 상태니까 어떻게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계속해서 4번을 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1차식으로 나누기 하는 쉬운 방법이 조리제법이었는데 그 1차식의 방법이 x 앞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1이 아니라 뭐 2, 3, 4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당시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 보듯이 fx를 x 더하기 a분의 b로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도 나머지도 뭘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나는 ax 더하기 b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해주면 되니? x 더하기 a분의 b를 ax 더하기 b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그런데 우리는 엄밀한 수식을 다루잖아. 갑자기 없던 a를 곱했으니까 a분의 1을 곱해주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 a는 x 더하기 a분의 b 쪽에 곱해주고 a분의 1은 어느 쪽에 qx 쪽에 곱해주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똑같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당시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의 몫은 qx가 아니라 a분의 1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맨 처음에 구했던 나머지 r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2x 플러스 4로 한번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x 더하기 4로 나누는 조리제법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조리제법이 있다? 얘가 0이 되는 값, 즉 x 더하기 2로 하는 조리제법은 있다. 그러면 x 더하기 2로 조리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것을 나눈다 개수를 쓰는데 2차항이 없으니까 0, 반드시 없는 것은 차수, 자리수 맞춰줘야 되고 없는 것은 0으로 쓴다. x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 1이 되고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걸로 이해를 해서 조리제법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하죠. 2 떨어지고요. 곱해 올라가면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라가면 플러스 8, 더하니까 7이 되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4, 더하면 마이너스 13 되어서 이것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수식을 한번 써보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지금 한 조리제법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이 된다. 그런데 2x 더하기 4로
나누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x 플러스 1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2x 더하기 4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테야? 곱하기 2를 하고 없던 곱하기 2를 했으므로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를 곱하니까 2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2분의 1은 이 목한테 곱해주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7 빼기 13에서 몫이 이렇게 표현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3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모든 다항식은 1차식을 쉽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다음같이 이런 나눗셈의 논리를 이용하여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어요.